자, 시간에는 조건방열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의 뜻을 다시 복습해 봅시다. 사건이 뭐였습니까? 사건은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이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건을 집합에 대응시켰잖아요. 사건 자체가 집합이니까 표본공간 부분집합. 자, 사건을 집합에 대응시키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정확히 아시라고 그랬죠. 집합 A의 원소가 한 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A 안에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소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A라는 사건이 2, 4, 6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는 뭡니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짝수눈이 나올 사건이죠. 짝수눈이 나올 사건이. 그러면 어쩔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2가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6이 나오면 A가 일어났죠. 즉 짝수눈이 나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세 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원소가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세 개의 원소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도 나올 수 없고 세 개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집합, 그 사건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사건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집합 A의 원소 개수인 NA가 된다는 것 아시겠죠? 아까 짝수이 나오는 사건은 2나 4나 6 이거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게 경우의 수라는 말은 그 집합의 원소 개수가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건 방률의 뜻입니다. 표본 공간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사건 A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즉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 방률이라고 얘기합니다.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 방률. 그리고 기호로는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뒤에 A가 먼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A가 일어나 버린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A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왔어요. 뭐가 나온지 모르지만 나왔고, 그 상태에서 B의 원소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 방률,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 방률. 자, 그러면 이러한 조건 방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방률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확률을 정확히 비교해서 차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는 것하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 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방률이라는 것은 A가 이미 일어났다는 얘기므로 A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왔다는 얘기죠. A 안에 있는 원소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B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럼 B가 일어나려면 B 안에 있는 원소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A 안에 있는 원소만 나온 걸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B의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 이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일단 B 안에 있는 원소가 나오려면 어쩔 수 없이 바로 A 교집합 B 안에 있는 원소가 나옴으로써 B의 원소가 나온 거잖아요. 다 아시겠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밖에 있는 원소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A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B 안에 있는 원소인 여기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은 모든 경우가 NS가 아니라 NA가 되는 것이죠. A 안에 있는
원소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B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디에 있는 바로 A 교집합 B, 이 안에 있는 원소를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직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은 어디겠습니까? 가능성은 NS 전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NS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디에 있는 이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나오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A 안에 있는 원소도 나왔고 B 안에 있는 원소도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률의 비로 나타내 보면, 자, 모든 경우가 NS가 되겠죠. NS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바로 A 교집합 B 안에 원소가 되겠다. 그래서 차이점을 봅시다. 차이점은, 자, 표본 공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표본 공간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조건 방률은 분모가 NA가 들어가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분모가 NS가 들어가는 거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분모 분자를 NS로 한번 나눠 봅시다. 분모 분자를 NS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 분자를 NS로 나누면, 자, NS분의 NA. 자, NS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자, 분모는 P의 A가 되죠. A가 일어날 확률. 분자는 P의 A 교집합 B.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방률은 확률로 표현하면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방률을 구하는 문제는 이와 같이 원소 개수 비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이 확률로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원소 개수비로 풀 수 있는 것을 굳이 확률로 풀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비로 할 수 있으면 원소 개수비로 바로 해야지 굳이 NS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확률로 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확률로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원소 개수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방률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의 차이를 원소 개수로 한번 나타내서 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펜다그램에서 요 소문자 A는 A에만 들어있는 원소 개수고, 저 C는 A와 B가 동시에 있는 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 개수고, B는 B에만 들어있는 원소 개수예요. D는 여집합입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고요. 이 N은 전 사건의 원소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 원소 개수.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이 ABC대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자, A가 일어났을 때 B 조건 방률, 이미 A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왔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원소 개수니까 A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A 안에 있는 원소 개수. 자, 그에 대해서 이제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C가 됩니다. C.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원소 개수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N이 되겠죠. NS가 N이니까 N으로 났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는 C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모 분자를 N으로 한번 나눠 봅시다. N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입니다. N으로 나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N분의 A 플러스 C.
n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곧 이것은 na분의 na 교 b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거를 찢어 나눠 봅니다. 분모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나눠 보려고요. 이렇게 나눠 보려고. 자, 그러면 n분의 a, 자, n분의 a, 자, 플러스 n분의 c 분의 n분의 자,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p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p로 나타내 봅니다. n분의 a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a에만 들어있는 원소가 나올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p에 a에는 있는데 뭐에는 b에는 있지 않는 이런 확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다가 플러스 n분의 c는 p에 a와 b가 동시에 확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분자는 n분의 c는 그대로 p에 뭐야? a와 b가 동시에 확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요 분모 있지 않습니까? 분모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분자에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건 확률의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자에 올라갈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계산하는데 분자에 올라갈 확률이 구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자에 올라갈 확률이 이미 구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 방률을 구할 때는 원소 개수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가지고 조건 방률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 방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타내서 조건 방률을 구할 때는 쉽게 원소 개수비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소 개수를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표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A가 일어날 사건과 A의 사건, B가 일어날 사건, B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여기다 지금 나타내려고요. 그럼 여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교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지금 C가 됩니다. 여기다 C를 이렇게 써봅니다. C. 그 다음에 A가 일어났는데 B는 일어나지 않는 것. 뭐가 되겠어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A가 되겠죠, 여러분. A가. 자, 여기는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는 것.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나지 않는 것. B만 일어났다는 얘기죠. 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A 합집합 B의 사건인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더한 것이 바로 이제 A 플러스 C가 되잖아요. A 플러스 C. 이 A 플러스 C는 곧 A의 원소 개수가 되는 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B 플러스 C가 되겠죠, 여러분. B 플러스 C. 자, B 플러스 C는 뭘 의미합니까?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잖아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더해 봅시다. 이렇게 더하면은 B 플러스 D가 되고요. 자, B 플러스 D의 의미는 A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은 A 플러스 D가 되죠. A 플러스 D의 의미는 B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A 플러스 D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걸 모두 다 더한 것은 지금 A, B, C, D 합이니까 N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 N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N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조건 방률을 한번 구해보는 것이죠. 자, 표를 보고 조건 방률을. 자,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방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는 A 플러스 C가 되죠. 이게 이제 분모로 가는 것이죠. A 플러스 C. 거기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B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A 플러스 C분의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C분의 C.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P에 A 바 B, B가 일어났을 때 A의 조건 방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는 이제 B 플러스 C가 되잖아요. 그렇죠? B 플러스 C분의. 자, 그 상태에서 뭐가? 다시 A가 일어나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C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표에서도 이렇게 조건 방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자, n분의 A B가 C니까 n분의 C,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표로, 자, 이런 상황을 표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 표를 통해서 조건 방률을 구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기왕 했으니까 몇 개만 더 해볼까요? B에 만약에 B인데요. A가 일어나지 않은 조건하에서 B가 일어날 그런 확률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표를 보고 한번 해봅니다. A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거죠, 이거. 지금 이겁니다. 이거 분해. 자, B 플러스 D분해. 그래서 이제 B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게 B가 되겠죠.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까요? P에 A 바 B의 여사건 이렇게 해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B의 여사건은 A 플러스 D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D분의, 자, A가 일어나는 것. 자, 이 상태에서 A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 되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A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건 방률의 계산은, 자, 확실히 여러분 구분해야 할 것이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방률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확실히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의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본 공간의 차이.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 방률은 NA분의 NA 교 B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거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면, NS로 나누면 P로 바꾼다는 것이죠. A가 일어난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확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원소 개수비로 할 때가 편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P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분모에 있는 PA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모가 0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조건 방률이 정의될 때는 지금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게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A가 일어날 확률이 존재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거다. A가 일어날 수 없으면 이 조건 방률은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P에 만약에 여러분 P에 A 바 B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PB분의 당연히 P에 A 교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가 PB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PB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 방률을 정의할 때 이런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그 눈우수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하자. 자, 이런 확률들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우선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표본 공간 S는 주사위를 한 번 던졌기 때문에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A라는 사건은 뭐가 돼요? A라는 사건은 A가 3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B는 소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2, 3,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원소를 여기 벤 다이어그램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그래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에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지금 A 사건은 1, 2, 3이고 A와 B의 교집합은, 자, A 교집합 B를 먼저 구해봐. A 교집합 B는 2, 3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와 3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A에만 들어있는 것은 1이 되겠고, B에만 들어있는 것이 5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바깥에 A 합집합 B의 여사건은 1, 2, 3, 4하고 5, 6이 된가요? 그렇죠. 맞는 거 없이 1, 2, 3, 4, 5, 6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해봅니다. 자,
자, 첫 번째 PA를 구하라겠어요. PA는 원래 이제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해보면 NS분의 NA잖아요. 그럼 NS는 6이고 NA는 3이잖아요. 3개니까. 그리고 6분의 3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벤 다이그램으로. 그러면 이 전 사건의 모든 경우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6분의 자, A가 들어있는 거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이렇게. 그래서, 자,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해도 되고요. 일단, 벤 다이그램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PB는, 자, 그냥 모든 경우는 6가지에서, B 사건의 경우에서는 2, 3, 5, 세 가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자, NS분의 NB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조건부로 갑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 B의 B 바 A는 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A가 일어났어요. 그럼 A 안에 있는 원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어났을 때의 그러니까 자, 이거로 한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에서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또는 2 또는 3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상태에서 뭐가? 자, B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B가 일어나려면 B 안에 있는 원소가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또는 3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확률은 자, 몇 분의 A가 일어나는 경우라는 것은 1, 2, 3,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분의 2, 3,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즉, NA분의 N의 A 교 B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벤 다이그램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지금 해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P의 A 바 B. B가 일어났을 때 A의 조건 확률은 자, B가 일어났습니다. 자, B가 일어났기 때문에 B 안에 있는 원소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 상태에서 A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B 바깥에 있는 원소는 안 나오니까 A가 일어나려면은 이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B 안에 있는 원소 개수가 3개입니다. A 교집합 B 안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는 2개예요. 3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조건 확률을 구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P의 A 교 B, A와 B가 동시에 있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가능성은 NS가 되는 것이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분의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안에 있는 원소 개수 2개 이렇게. 그래서 뭐다? 3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조건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원소 개수의 비로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확률로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PA분의 PA교 B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P의 A교 B는 지금 3분의 1이 나왔잖아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확률로 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PA가 얼마? PA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그 다음에 A교 B는 3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PB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또 PA교 B 3분의 1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빨리 하는 거는 원소 개수비로 바로 하는 겁니다.